오늘 우리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기업, 바로 보로노이입니다. 특히 이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 VRN112를 둘러싼 엄청난 기대와 또 그 이면의 우려까지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기대가 현실로. 이게 최근 한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제목입니다. 지금 보로노이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딱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보로노이에 대한 기대감이 대체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VRN11의 과학적 근거는 뭔지, 물론 냉정한 재무 현실도 짚어봐야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핵심 촉매 두 가지와 이걸 바탕으로 한 단기 그리고 중장기 투자 관점까지, 마지막엔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보로노이를 둘러싼 이 뜨거운 기대감.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보로노이가 뭐 하는 회사냐? 간단히 말해 표적 항암제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카이네이즈 억제제라는 한 우물만 파고 있죠. 이게 뭐냐면 암세포가 나 계속 성장할래 하고 보내는 신호를 딱 차단해버리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해서 효과는 극대화하고 끔찍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모든 기대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약물, VRN111. 과연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길래 게임 체인저라는 말까지 나올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VRN111이 해결하려는 문제는요, 아주 명확하고 또 절실합니다. 현재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 가장 널리 쓰이는 약이 타그리소라는 3세대 치료제거든요. 효과가 아주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약을 쓰다 보면 암세포가 내성이 생겨서 C797S라는 돌연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럼 타그리소가 더는 두지 않게 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마땅한 다음 치료법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 VRN111이 등판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희망이죠. 기존의 표준 화학 요법으로는 반응률이 36%에 그쳤는데 VRN112는 무려 75%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방법이 없던 환자 4명 중 3명에게서 암덩어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뜻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숫자, 0%입니다.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부작용이 심하면 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VRN11은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면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작용이 없으니까 더 높은 용량을 더 효과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정리해볼까요? VRN1의 강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높은 효과를 보이고 안전성은 거의 완벽에 가깝죠. 심지어 약물이 뇌까지 잘 전달돼서 치료가 정말 까다로운 뇌 전이암까지 완전히 없앤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좋은 신약이 아니라 계열 최초, 나아가 계열 최고의 신약을 노려볼 만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와,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한 스토리 같죠? 하지만 애널리스트의 눈은 동전의 양면을 모두 봐야 합니다. 이제 이 화려한 과학 뒤에 숨겨진 아주 냉정한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모든 혁신, 과연 공짜일까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매출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아직 팔고 있는 약이 없으니까요. 반면에 영업 손실은 매년 수백억 원씩 쌓이고 있죠. 이게 다 연구 개발비, 즉 R&D 비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돈을 태우고 있는 전형적인 바이오 기업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돈을 다 어디서 충당할까요? 바로 외부 자금 조달입니다. 최근에도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CB를 발행했죠. 물론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에겐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이게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약이 시장에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자금 조달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이런 재무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도 시장은 왜 보로노이에 열광할까요? 그 답은 바로 미래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촉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투자자들이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다리는 이벤트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첫째, 올해 12월에 열리는 ESMO 아시아 학회. 여기서 VRN11의 업데이트된 임상 데이터가 발표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유지되거나 더 좋아진다면 주가는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큰 건 내년입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FDA에 가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가속 승인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고속도로를 타는 겁니다. BRN11처럼 정말 시급하고 대체제가 없는 약의 경우 최종 생존 데이터까지 다 기다리지 않고 종양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빨리 승인해주는 제도예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보르노이는 수년의 시간을 벌고 곧바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죠. 이 엄청난 잠재력과 명확한 리스크 사이에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시계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기 투자자. 이분들은 다가오는 12월 ESMO 학회 발표라는 이벤트에 모든 걸 겁니다. 데이터가 잘 나오면 주가가 뛸 테니 그 모멘텀을 타겠다는 거죠. 전형적인 뉴스 트레이딩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반면에 중장기 투자자는 좀 더 멀리 봅니다. 당장의 학회 발표보다는 FDA 승인과 상업화 이후 이 약이 차지할 1조 원 규모의 시장을 보는 거죠. 과학적 가치를 믿고 긴 호흡으로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감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한쪽에는 인류의 삶을 바꿀지도 모르는 엄청난 혁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돈이 계속 타들어가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울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시나요? 보르노이 투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과정일 겁니다. 정답은 여러분의 투자 철학과 리스크 감수 능력 안에 있겠죠.